조지 미디어 조지조. 네가 나만 들고 나섰지 널 다 그저워하는 것 가졌을 때는. 안녕하세요, 문화대장의 조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은 영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브랜든 프레이저 주연의 더 웨일이라는 영화를 하겠습니다. 고래라는 뜻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날 감싸주던 네 모습 따뜻했지. 가끔은 나처럼 그댈 떠올리는지 너에게 보채기만 해. 제가 지금 음악을 깔아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곡을 틀어드렸습니다. 많이 좋아했던 날, 흐무철이 없던 날,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너. 앞에 인트로로 틀어드렸는데 이 노래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일단 이제 줄거리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영화를 다 보시고 저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날들 가사가 좀 와닿았어요. 이 영화랑. 왜냐면 이 주인공 찰리가 딸 아니면 자기의 자살한 동성애인 앨런한테 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딸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나중에 꼭 왕곡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보고 싶겠지.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 네, 더 웨일. 더 웨일은 우선은 저는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블랙 스완이라는 작품, 그 영화 나탈리 포드만이 나오는 흑화하고 막 이런 건데 데런 에로노브스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더 웨일이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모비딕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따가 좀 이렇게 읽어드릴 것도 있고, 우선은 주연 뭐 인생 연기를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랜든 프레이저. I know these rules can feel constraining, but remember, the point of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write clearly and persuasively. Think about that. Think about the truth of your argument. 이 배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미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요. 미라 1, 2, 3인가?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오락 영화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예전에 막 이혼도 겪고. 근데 이제 이 영화로 인해서 아마 인생 연기를 찍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되게 거구고 목소리가 되게 좋죠. 되게 약간 동굴 목소리가 나고 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You're an amazing person, Ellie. I couldn't ask for a more incredible daughter. Are you actually trying to parent me right now? Who would want me to be a part of their life? 저는 이 배우 영화 중에 되게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7가지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어떤 악마가, 그 여자 역할로 나오는 되게 미인 악마가 이 주인공, 그 브랜든 프레이저가 맡았던 주인공한테 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7가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됐다가 시인이 됐다가 농구 선수가 됐다가 되게 코미디인데 굉장히 웃겨요. 약간 B급이에요.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굉장히 뭐 이렇게 진지한 거는 잘 못 봤었는데 사실 이 배우의 연기 중에 근데 가장 진지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이따 뭐 인상적인 장면도 얘기를 할 거지만 우선 줄거리부터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300kg, 272kg의 거구의 온라인 장문 교수예요, 찰리가. 근데 8년 전에 게이 애인 때문에 가족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여인 남자죠, 앨런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고 찰리는 딸 18살인가 17살인가 고등학생 딸과 화해하려고 하는 간단한 줄거리인데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약간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브랜든 프레이저, 그러니까 찰리 역이죠. 굉장히 거구, 그러니까 폭식증이고 여기서 보면 그냥 죽으려고 먹는 것 같아요. 거의 300kg 가까운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에세이 장문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로 나오고 제가 볼 때 되게 지적이에요. 그래서 진실성 있는 결과물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논지의 진실성, 뭐 자기 생각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한때는 이제 아내와 딸이 있는 가장이었었는데 8년 전에 만난 자기 제자 남자 제자 앨런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성적 그 정체성을 깨닫고 가족을 버리고 그와 연인이 됩니다. 근데 그 앨런은 이 집안에 모태 신앙이 있어요. 약간 이제 기독교인데 약간 이단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으로 이제 앨런은 이제 거식증에 걸려서 자살을 선택하고 이제 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되게 굉장히 삶의 의지가 없어지죠. 찰리가. 그래서 폭식을 거듭한 끝에 몸을 굉장히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게 그러니까 보행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뚱뚱하죠, 뚱보. 저도 이제 더 웨일이란 뜻이 굉장히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을 뜻하는 슬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만이 된 후로는 이제 전담 간호사가 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죽은 앨런의 동생인데 입양아예요. 저기 아시아계 이제 여자분인데 리즈죠. 그분이 이제 간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카메라를 켜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매일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뭐 약간 코로나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놀랄 거로 생각하고 온라인 수업만 하죠.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지 않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건강이 악화되다가 이제 엄청나게 그 이런저런 뭐 병에 다 걸렸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뭐 우울혈성 심부전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이 구성이 되게 좋았었는데 월요일,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썬데이까지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챕터가 뭐 7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말쯤에 사망이 확정이 돼요. 그걸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하죠. 온라인 상으로 다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리즈가 입원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데 찰리는 이제 보험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아내랑 이혼하고 이제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딸 엘리를 집에 불러요. 그래서 고등학생 그 엘리는 그 찰리가 이제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하는 그 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찰리에게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도 이제 아내랑 연락할 때도 딸의 안부만 물었을 정도로 딸을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좀 딸과 화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 장문 과제를 대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찰리는 생각이 있었죠. 뭐냐면 사실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주고 죽을 동안
장문 가주 내가 대신 해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와 함께 있을 동안 엘리가 자신을 향해 매정한 모습 막 하고 막 악담을 하고 SNS에 자기 사진 올려서 막 똥보라고 놀리고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줘 딸한테. 그러다가 이제 엘리가 그 몰래 수면제 같은 샌드위치를 먹여요 아버지한테 찰리한테. 그래서 이제는 그 사고를 치면서 건강이 더 악화돼서 호스 없이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스를 이제 코 같은 데 끼고 뭐 이제 엘리가 이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아버지를 몰래 만난 거를 안 그 전처가 찾아왔는데 그 전처도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보니까. 엘리의 만행을 보여주면서 엘리가 악마라고 이제 매도해요 막.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이제 문제하죠 사실. SNS에서 자기 친구들 자기 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나쁘게 올려요. 되게 뭐 위약적인 행동을 한다고 좀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피자 배달부가 오는데 좀 궁금하니까 피자 배달부가 찰리가 걱정돼서 몰래 지켜보는데 찰리의 모습을 보고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막 되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막 이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의하면서도 자신의 강의하는 사이트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막말을 하고 마지막에 폭식과 구토를 반복해요. 계속.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몰리고. 근데 그럼에도 죽어가는 순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스를 끼고 수업을 하는 자신의 비대한 모습을 결국 그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에세이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 자기 생각을 논지의 진실성 있게 쓰라고 충고를 남기고 컴퓨터를 던져버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리즈랑 화해를 하고 이건 영화를 보세요 꼭.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게끔 하죠.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부터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찰리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말미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은 이제 분노하고 울먹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잘한 일은 하나만 알아야겠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딸한테 딸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이렇게 딸을 좀 구원해 주려고 하는 뭐 그런 목적이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I need to know that I have done one thing right with my life.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이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느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저한테는 큰 슬픔이나 어떤 감동이나 어떤 울림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연극적인 공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리의 집밖에 나오지 않아요. 되게 연극적인 그 프레임으로 이 극을 찍었는데 이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찰리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솔직하라고 얘기하고 진실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본인의 얼굴과 몸을 보여주지 않아요. 뭐 나중에 보여주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모순이고, 그리고 찰리를 간호하는 그 찰리의 옛 동성 애인 앨런의 여동생 리즈조차 간호를 하면서 정크푸드를 갖다 줘요. 햄버거 막 햄버거 같은 걸 막 갖다 주고, 그것도 모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토마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토마스는 실제로는 자기가 헌금통에 있는 돈을 훔쳐서 사고를 쳐가지고 집을 나온 친구인데 본인이 찰리를 보고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간 전도사처럼 계속 방문을 해요. 그 토마스도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모순이 없는 캐릭터는 딸 엘리라고 생각해요. 엘리는 계속 악의적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위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엘리는 계속 위약적이에요.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위약의 행동이 나중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토마스를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SNS에서 토마스에 대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잘못한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다 SNS에서 다 까발리는데 그거를 본 부모님들이 토마스한테 돌아오라. 우리 너 받아줄 수 있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면서 토마스는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엘리한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 부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이제 이 더 웨일이라는 영화가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는 제목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름 끼치게 잘 지은 은유적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웨일 우선 고래 가장 큰 동물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초고도 비만 뚱보를 부르는 슬랭 웨일이고 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자 포유류인 웨일 고래.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바다에 살지만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하는 아가미가 없는 어류의 모습을 하는 포유류거든요. 이 웨일은 주인공 찰리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동성을 사랑해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잠깐 숨만 쉬었다가 앨런과 잠깐 좋았다가 앨런이 이제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떠나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잠깐 숨만 쉬었던 찰리.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이제 글도 쓰긴 했는데 이 리뷰를 노벨 제목상이 있다면 더 웨일이 이거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뭐 9년인가 10년 동안 보지 못한 딸 엘리가 보고 싶고 죽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 죽어가는 찰리의 집에 와서 10년 만에 아빠한테 첫 마디를 던져요. 뭐였냐면 나도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드는 대사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게 약간 헐리우드 가족주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대사 안에는 나는 아빠의 딸이다 유전적으로 라는 암시와 함께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사를 할 때 약간 후반 쪽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딸과의 화해가 구원으로 가는 분명한 이제 신호로 좀 보였고 그리고 엘리가 첫 등장해서 하는 그 씬의 이제 마지막 장면 정도에 말미에 첫 등장하는 그 말미 장면에 찰리에게 나한테 걸어와봐 이래요. 못 걸어오죠. 당연히 넘어지고 막 이렇게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못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거 마지막에는 스스로 도움 없이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저는 그 초고도 비만이 나왔기 때문에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영화죠. 저는 제 가족 영화 중에 뭐 거의 탑5, 탑3 안에 드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길버트 그레이프에서도 초고도 비만의 엄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500파운드 정도 되는데 한 200kg 정도? 그 엄마가 이제 남편이 자살로 인해서 10몇 년 전인가 지하실에서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초고도 비만이 돼서 집 밖으로 몇 년 동안 못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엄마가 스스로 2층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2층 침대에 누워서 이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연기 정말 전 최고였다고 보여졌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되게 어렸을 때 여기서 자폐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죽는 거를 확인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전 이거를 이 웨이를 보면서 다시 보려고 할 때 길버트 그레이프를 다시 봤어요. 이 뒷부분을 훨씬 슬펐습니다.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이 더 웨이의 마지막 장면보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딸과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아빠와 딸이 막 서로 이해하고 막 울고 슬프고 짜고 뭐 그런 가족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결말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I am Sam 약간 뚱보 버전인가 막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감독 굉장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블랙스완의 감독이 저는 이런 식상한 이 헐리우드 신파 가족주의로 안 갔으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크게 이제 마지막에 딸한테 걸어가는 이 약간 뭐 구원스러운 그 장면에 어떤 슬픔과 감동, 울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연극적인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좁은 연극적인 그릇 안에 너무 많은 재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성애, 뭐 구원, 입양, 종교, 거식증, 폭식증, 중독, 뭐 구원, 소설, 모비딕 글쓰기, 뭐 자기 생각, 논지의 진실성, 가족, 증여. 저는 이제 이방인도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실존주의. 실존주의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모두 실존주의에 되게 탐닉했죠. 그 사상을 좀 전파하려고 했고, 그거는 그때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런 굉장히 많은 재료 안에서 이 고립된 작은 무대 안에서 넘쳐버린 재료가 좀 어울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흘러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구원을 얘기하려면 이창동 영화 밀양, 전도연 배우가 열연했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을 얘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길버트 그레이프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었고, 저는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재료를 넣었다고 하는데 얘기할 거리는 많이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영화가 개인 판단이고 개인 생각이고 개인 취향이니까 이거를 뭐 저는 그래요. 뭐 평점을 따지고 이런 것도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한 것 같고, 영화를 보고 재밌으시면 좋은 거고, 뭐 느끼는 게 많으면 더 좋은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간 거는 뭐냐면, 뭐 저도 줄곧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자기 생각, 어떤 논지의 진실성에 기반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이 할 수 없다.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강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한 영화다. 한번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었던 영화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깔아드릴 제가 좋아하는 장혜진 누님의 굉장히 우아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진. 여하튼 조만간 또 봬요. 잘 자요. 안녕. 미안함만 들고 나섰지 널 다그쳐오는 것 가졌을 때는 그땐 그게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 지금도 난 그런 거라 믿고 싶은 걸 그렇게 한참이나 지냈지 날 감싸주던 네 모습 따뜻했지 가끔 넌 나처럼 그댈 떠올리는지 너에게 보채기만 했던 내 모습을 많이 좋아했던 나 의무처리 없던 나 아무 말
있었지. 그렇게 쉽게 널 떠날 수 있을 거라 나조차 알지 못했지. 바보처럼 많이 좋아했던 날, 눈물철이 없던 날,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너 많이 보고 싶겠지.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할 수 있니. 내게서 받은 상처 아물기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너를 아프게 할래. 그냥 꾸밈 없이 말해주겠니. 많이 좋아했다고 너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씩은 나를 떠올린다고. 좋아했던 날, 너무 철이 없던 날,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너 많이 보고 싶겠지.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 매일 나는 너를 꿈꿔가겠지. 조지 미디어 조지조